우리가 했었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에 대한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사고 났다는 소리는 안 들리기 때문에 바카라 원전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겠는데, 자, 바카라 원전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려왔죠.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말하자면 돈을 꿔줘가면서 이 원전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을 꾸던 과정 중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국내 은행한테서도 우리가 돈을 껐다니까. 돈을 꿨다니까. 그러니까 꾼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배상으로 원전을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바라카 원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 병신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뒤가 안 맞죠?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한테 돈을 꿔서 우리가 지금 그 원금을 그렇지. 갚아야 된다고요? 왜요? 왜요?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때 건설을 위해서 빌렸던 돈이 지금 이 상환기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금액이 1.2조 원이래요. 야, 아랍에미레이트도 독하다. 아니, 니네 나라 원전이고, 담보물은 아니라도, 니네 나라에서 쓰고 있는 원전을 빌린 돈이면, 니네가 대출을 좀 연장해줘야 정상 아니야? 근데 이 돈을 우리 뭐로 갚으래요, 아랍에미레이트 은행에서. 자, 한번 뉴스를 들어보죠. 네,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 9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558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출자금 등을 포함한 내년 자금 소요와 관련해서 내부 검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한전은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조달을 위한 뾰족한 수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일단 2009년에 20조 원에 달하는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수주했다. 이러고 꽝꽝 때렸어요. 그래서 와, 20조 원 버는가 보다. 나중에 50년 운영도 우리가 하기로 했다. 20조 원 추가됐다. 빵빵 40조 원짜리 됐죠. 네. 자, 그런데 한국전력이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와 합작 투자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법인의 지분 18%를 우리가 출자하기 위해서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토탈 그게 1조 2,558억 원이 대출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돈 플러스 현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합쳐가지고 1조 2,558억 원인데 내년 3월에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2분기 말까지 한전의 적자가 41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도 2분기 말 기준으로 203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한전이 적자 난다 소리는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10조 원 가까이 문재인 정부 때도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한전이 적자가 나더라도 전기값은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버텼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전 경영이 부실하다 어쩌다 했는데 1년 적자 폭이 10조 원 수준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 정부 2년 반 만에 이게 40조 원이요. 41조. 거의 30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단기성 자금을 해갖고 무척 나빠진 거야. 왜 이렇게 나빠졌나? 그냥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나오는 걸 쓰지 않고 단가가 비싸게 먹히는 화력 발전 같은 이른바 민간 발전소들의 전기를 매우 비싸게 사준 거죠. 생긴 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한전이 이거 전기 공급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한전이 전기를 생산해서 싸게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6개인가 발전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 회사로부터 한전은 전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국민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발전 회사가 누구의 소유냐?
이 소유주들을 좀 살펴보니까 GS와 SK를 비롯한 자유총연맹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은 이제 그 돈 걷는 이쪽에도 발을 뻗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민간 민간이, 사업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했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기, 이게 탄소 배출, 그러니까 분진 배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씌워가지고 이 민간 업자들이 생산하는 전기의 납품을 최대한 가동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빵빵하게 막 튼 거야. 그리고 비싸게 사줘 막. 왜냐면 가스비가 올랐대. 석탄 가격이 올랐대. 그래도 저쪽에서 원자재가 비싸게 올랐다 전기값을 올려. 그럼 전기값을 비싸게 사줘요. 적자가 누적이 돼.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또 가정용 전기값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적자가 보존이 안 된대. 그래서 적자를 보존하기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조 원을 들여서 또 지어야 된다는 거야. 댐을 20개를 지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빨리 짓든가. 짓는다고 얘기만 해놓고 비싼 전기는 계속 받아 쓰고 있는 거고. 걔네들만 피둥피둥 살이 쪄서 돈을 번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전의 적자가 이렇게 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이러면 한전 지분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민영화 시켜야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적자가 많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기업은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기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쪽쪽. 네, 그걸 사가지고 이제부터 가격 자유화야. 무한 경쟁이야. 대신 기준은 200원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킬로와트당. 자, 그래서 전기를 민영화시킨 미국, 유럽의 경우 어떻죠? 전기 공급 회사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 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찾아야 돼. 왜? 조건이 다 다르거든, 회사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또 싼 데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비교를 못 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또 비교해서 골라주는 회사가 또 있어. 아니, 이게 웃기죠? 근데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예. 민영화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요. 중요한 건 비싸요. 관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리고 전기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한전에 전화하면 되고 한전이 알아서 빡빡 일사불란하게 해주죠. 민영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기다려. 기다려. 예. 그 AS 직원 나왔어요. 기다리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 에너지하고 수도 같은 국가 공인 시설에 대한 것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기 있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현지의 운영 법인, 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우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채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아랍에미리트 정부한테 사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아니, 니네 나라에서 우리가 이거 돌려주고 있으니까 이걸 대출을 연장을 해든지 네가 사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전이 지금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일부러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서 나 이거 1.2조 원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번 기회에 팔자. 민영화로 넘어가자. 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거 올리고 있다니까. 아니, 한전이 120조, 160조 넘는 빚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한전의 자산과 매출과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야. 1년에 대한민국에서 전기료로 징수하는 한전의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삼성전자 못지않아 한전도. 아유, 또 이렇게 또 민영화한다고 욕할 거니까 그러면 일단 알짜기 빼기 부동산부터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팔려고 준비하려고 있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미. 그러면 부동산 자산 매각 중에 저기 속초 산골 깊은 데 있는 변전소 부지를 팔겠냐고. 아우! 알짜배기부터 판다니까요. 강남에 있는 무슨 창고나 강남에 있는 빈 땅이나 이런 거부터 팔겠지. 그럼 그건 누가 사갖고 간다? 최 씨나 김 씨가 사갖고 가겠지 또. 우리나라 자산 매각 계획들, 공기업들 자산 매각 강화한다고 윤석열이 임기 초반부터 해갖고 서울 경기 지역에 쓸만한 물건들은 다 팔려나갔어. 감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아니 원자재까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정용 전기를 올려야지 우리가 너무 싸게 쓰고 있으니 우리가 싸게 쓰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자꾸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교하는데 거긴 다 민영화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쓰고 있는 거고 그거를 사실은 그 정부
다 로비 받아가지고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 케이스를 가져와가지고 야 우리 국민들 말이야 전기 싸게 쓰고 있는데 말이야 그 고마운 걸 모르고 말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의 적자가 그렇게 불어난 원인을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배불리고 있는 민간 대기업 재벌 이 전기 발전 회사들을 왜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전기를 우리가 대한민국 100을 쓴다고 하면 물론 55, 65 민간이 쓰는 게 맞지만 40% 넘는 비중을 몇몇 대기업들이 다 끌어당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민간 비용보다 훨씬 50%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갖다 쓰고 있잖아. 그거 정상화 시켜갖고 올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 갖고 민간 요금을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기만 해도 충분한 이용이 가능하다니까. 지금 산업용 전력을 20원 올리면요. 똑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45대 55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민수용에서 들어가는 전력의 손해를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대기업이 전기료가 10% 오른다 그래서 수출이 망해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망할까요? 삼성전자의 전기료가 찾아온 생산 원가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얼마나 하길래 전기료 10% 올렸다고 삼성이 망합니까? 100억 있는 데에서 100만 원은 껌값이지만 지금 1000만 원이 전재산인 사람한테 100만 원은 전재산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사람들 눈 가리고 귀 가리는 귀를 막는 그 상황에서 많은 이찍들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그게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싸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개소리를 한 큐에 눌러줄 수 있는 논리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유 전기료 어떻겠어요? 뭐 올려야지 우리가 제일 싸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전기 생산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한국전력이요. 딱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민간 발전회사 6개인가 있고요. 그거 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전기를 비싸게 사와가지고 지금 한전이 뿌리는 거고 한전의 적자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다들 그러고 얘기를 한다고. 왜? 뉴스에서 그 부분 싹 감춰버리거든. 그리고 뭐 관련해서 민생 얘기하니까 일본 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가가 이제 전쟁 분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태나 뭐 여러 가지 또 겨울이 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가가 또 상승세를 살짝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막 90달러, 100달러 넘어갈 때 그 상승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또 기름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 넣어라. 이걸 갖다가 대책으로 나눠놓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에 기름을 많이 넣으면 저기 진영아. 겨울 나냐고. 미리 넣어야겠네. 집에 집에다가 기름통 기름통. 있지? 너 기름통 한 100개 사놔. 그래야겠네. 그리고 기름 주유소에서 받아다가 가다가 집에다 놔둬야겠네. 이게 뭐 이게 6.25 때도 뭔 아니고. 얘기야 이게.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련해서 기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됩니다. 어제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감소하기로 했는데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됩니다. 제가 기름값을 낮출 획기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 기름을 사서 쓰면 됩니다. 직접. 직구요? 직구해서 쓰면 직구로? 됩니다. 그럼 기름 직구할 수 있게 풀어주세요.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에 유통할 수 있는 라인만 있다고 치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싼 가격으로 휘발유를 사올 수 있습니다. 저기 어떻게 그 회사를 하나 만들까요? 아니, 이게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4손가락, 5손가락 안에 뽑히는 석유 대국이에요. 실질적으로 석유는 안 나지만 정유를 많이 하잖아요. 해외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그렇죠. 납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 화학사업이나 이런 데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산유국보다 기름은 더 많습니다. 사갖고 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해갖고 재가공을 해서 석유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죠. 산유국인 거야. 그렇죠. 수입하는 원유로 갖고 나중에 기름을 만들다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것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산유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정유와 관련된 쪽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석유 가공 제품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게 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 휘발유라든지 경유도 지금 경유는 이제 조금 그 수급이 모자래 갖고 전쟁 때문에 수급이 모자래 갖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휘발유랑 가격이 비슷했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해외로 수출을 엄청 합니다. 너무 많거든. 그러면 그렇게 수출할 비용을 갖고 국내에다가 소비할 수 있도록 법 제정만 딱끔 바꿔줘도 우리나라가 휘발유가 비쌀 이유가 없다니까? 안 돼요! 재벌들 돈 벌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재벌들이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유류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가가 재정 수입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그 회사들, 정유 회사들, 사우디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 남방유죠. 등유의 40%에서 60%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말이 어렵네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한국의 경유입니다. 그리고 그쵸, 품질이 좋은 게. 그리고 우리나라 휘발유들이 해외에 나가면 고급 옥탄가 좋은 휘발유들로 많이 나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유 기술이 네. 세계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석유 부족 국가처럼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야. 전 세계 휘발유 재고가 제일 많이 남아 넘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야, 이 못된 기득권 세력들이 보수 정권들이랑 짝짝꿍을 해가지고 국민 등을 이딴 식으로 쳐먹었네라고 딱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보수 정당을 찍을 수가 없게 된다니까. 그래서 유류세나 담배세나 아니면 뭐 생필품에 붙어 있는 각종 소비세를 줄이게 되면 서민에 대한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그걸 인해 가지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팔아먹는 대기업들한테는 손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세와 과세 이런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균형자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만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석유 가격 올리지 않고도 석유세, 유류세 떨어뜨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격 유지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류세만 빠지면 우리도 휘발유 1,000원대 미만으로 사우디 가격에 쓸 수 있다니까 우리도.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거지. 유류세가 너무 필요해서 유류세 걷는 그 돈만큼을 다른 재정으로 확보하면 되잖아. 그리고 기름값을 알려주면 서민들은 훨씬 많이 물가 부담 줄일 거고 출퇴근 부담 줄일 거고 주말 되면 그걸로 해갖고 놀러도 많이 다닐 것이고 시내 시중 경제도 회복이 될 거 아니냔 말이지. 이런 식의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모든 나라의 힘든 책임은 국민이 다 져야 되는 거고 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삼성이나 SK나 이런 애들 불러라고 야 전기세 50원만 올리자. 니네들 지금 60원에 쓰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 한전 문제 단번에 해결돼요. 단번에. 걔네들 이제 40%고 50% 가까운 전기를 60원, 70원에 갖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그 손실을 다 물어주고 있는 건데. 저는 진짜 정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정말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돼서 국회에 가서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적폐들을 계속 끌어내고 이야기하고 공론화시키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 선순환을 계속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김건희 꼴보기 싫고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돼서 진보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맞고 있었던 뒤통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내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는 정당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